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나무꾼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죠. 저도 일하는데 한 11시쯤인가 이제 폰을 봤는데 에? 왜? 뭐야? 테슬라가 막 850 몇이고 엔비디아가 210 막 아마존은 5%더 빠지고 뭐야 이거 하면서 막 놀랐었습니다. 어휴, 2022년은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게 선택을 해야겠죠. 아무튼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 봅시다. Let's go! 여러분 장 중간에 이제 나스닥이 5%까지 맞았어요. 5%. 하루에. 와, 미쳤죠. 정말 다행히도 미친 힘으로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0.63%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뭐 S&P랑 이제 다우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제 반등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저는 심장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진짜. 자, 이거는 각 인더스트리 대표 주식들을 봐도 조금씩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초록색 등이 조금 들어왔죠. 그래도 이거는 뭐 전혀 안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사인들은 아니고 그냥 오늘은 반등을 했다는 거에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주부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시작됐는데요. 그나마 오늘은 큰 기업 IBM이 실적이 나왔어요. 이제 스타트를 아주 좋게 끊어줬습니다. 장후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 EPS가 3.3이었는데 3.35가 나와서 비트했고요. 체크. 그리고 시장 기대치 이제 레베뉴는 15.96 빌리언이 예상했는데 16.70 빌리언 엄청 뛰었죠. 시장 기대치보다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체크. 정말 잘 나와줬죠. 장후 가격도 이 애프터마켓 가격도 지금 2.46% 오르고 있는데 스타트를 정말 좋게 끊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 내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하죠. 내일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베라이즌 이렇게 나오고 넥스테라 에너지도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웬스데이에 드디어 테슬라, 인텔, AT&T 이런 회사들 나오고 나스닥. Thursday 목요일에는 시총액 1위 애플, 마스터카드, 비자, 뭐 로빈훗도 있고요. 금요일날은 이제 기름이죠. 쉐브론, 뭐 캐터필러 같은 회사들 나옵니다. 제일 봐야 될 건 이제 화, 수, 목,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그리고 이 애플, 이 빅테크의 성적을 봐야겠죠. 성적을. 실적은 다들 이제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잘 나와서 좀 반등의 장을 좀 시작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혹여나 시장 기대치를 크게 벗어나는 회사가 나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넷플릭스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저번 주에 있었듯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대박 나자, 대박, 제발 대박.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제 전쟁이 임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텐션이 정말 올라갔죠. 텐션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해 최대 수천 명의 미군과 전함 군용기를 이제 동유럽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게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도발하지 마라 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 이제 옛 공산 브라더스잖아요. 중국이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이제 아무리 미국과 네이토 연합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 연합이라면 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불곰 이 푸틴형이 지금 미국과 네이토가 이 텐션을 올리는데 주범이다라는 말을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고조가 되니까 지금 유럽에서 푸틴한테 우리 이거 말이라도 좀 해보자 라고 이제 이번 26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누가 모이냐면 러시아, 프랑스, 우크라이나, 독일 대표들이 모여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말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전쟁은 뭐 주식시장에 영향 가고 말고를 떠나서 안 났으면 좋겠네요. 뭐 21세기 무기들은 정말 무섭잖아요. 뭐 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거의
도시가 하나 날아가고 뭐 바이오 무슨 웨펀들도 있고 그럼 정말 끔찍하게 사람들이 죽는데 정말 회담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식 보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요. 정말 이제 중요한 새해 첫 FOMC 미팅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화수 이렇게 진행되네요. 25, 26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은 상황에 인플레 파이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이죠. 인플레 잡아 이 자식아 하는 건데 이번 미팅에서 긴축으로 가는 길에 대한 방향과 속도를 조금 더 구체화할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몇몇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제 빠르면 1, 2월 또는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더라도 3월에 한꺼번에 그냥 0.5포인트를 막 올릴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현 시장이 정말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이 긴축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 미리 반영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미팅 때 불확실성을 덜어주면 시장이 안도할 가능성도 있겠죠? 정말 좀 잘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월 형님. 좀 반등을 합시다. 너무 떨어졌잖아요, 우리. 그죠? 현재 상황에 월가의 큰 손들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요. JP몰건의 멀코 코나노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JP몰건의 정말 유명한 분석가이자 전략가이자 에코노미스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장의 조정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식시장의 수퇴는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이고 리포트를 보면 과매도 구간에도 들어가 있고 심리도 약세로 돌아섰는데 이건 거의 조정의 끝이 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발언했고요. 이제 반대쪽에 이 사람은 모건 스탠리에 있는 마이크 윌슨이라는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더 떨어질 여력이 남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고 PMI 즉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PMI와 기업 실적의 수정을 이제 모니터링 막 해보니까 아직 여러 요소들이 아직 나쁜 요소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강세장으로 가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모건 스탠리에 있던 사람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위해 성장주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가치주에 주목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되게 세게 보이는 귀도 엄청 크네요. 이 유비 닮은 할아버지는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분인데요. 1990년대 일본 자산 버블 붕괴랑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 등 예측해서 정말 유명해진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 증시가 50%, 정확히 말하면 48% 정도 고점 대비 떨어질 거라고 발언을 해서 엄청난 화제인데요. 그는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예를 들며 이것 봐라, 버블은 시작됐다. 이제 보통 버블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광기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의 행동인데 이게 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밈 주식 현상. 우리 막 AMC, 뭐 게임스탑 스탁 막 샀었잖아요 그때. 그 작년이죠. 작년 말에 이제 전기차 주식 테슬라나 뭐 루시드 이거에 대한 매수 광풍, 뭐 도지코인, NFT 등 되게 무의미한 암호화폐의 성장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인들이 보이면은 이건 버블이 10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도 큰 거품이 엄청 껴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상당한 버블이 낀 상태고 원자재 가격도 이제 버블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투자 대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투자 대안으로 이분은 미국 주식이 아닌 일본이나 신흥국 주식, 뭐 베트남, 뭐 브라질, 인도 이런 쪽 주식을 되게 추천하고 있고 혹은 금이나 은, 폭락장애 아니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현금을 엄청 쌓아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 버펫형의 명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로부터 인내하는 자에게 돈을 옮기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변동성은 막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휩싸여 막 이거 역시 똥주식이었어, 잡주였어 이러면서 팔지 마시고 그런 후회할 선택 말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사이클은 항상 왔었습니다. 인플레 문제, 금리 인상 문제 언제나 왔었습니다. 다 극복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2022년만 아니면 뭐 앞에 한 달, 두 달, 세 달, 여섯 달 이것만 보지 마시고 향후 5년, 10년을 보고 이런 대박 세일 이벤트일 때 줍줍하는 것, 즉 분할 매수로 줍줍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시작되는 빅테크 실적 발표, 이제 FOMC 미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꾸준히 모니터해야겠죠. 자, 이렇게 변동성 심할 때 핸드폰으로 매일매일 막 오르는지 내리는지 보면서 조마조마 하시기보단 여러분의 취미활동, 운동이나 뭐 책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밌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정신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도 저의 누추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빠이.